많은 직업 중에서 퀼트 작가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택은 아니고 제가 정인이 할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파고 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퀼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퀼트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을 주고 싶으세요? 바느질은 천과 천을 잇대어 꿰매는 거라면 칼퇴는 꿰매는 것까지는 안 맞아요. 세 겹, 네 겹 해서 칼퇴는 누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2년생이고요.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작업하고 사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언제부터 청각장애인이 되셨어요? 9살 여름 방학에 감기처럼 찾아왔어요. 다 앓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건 감기가 아니고 뇌수망염이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9살 여름부터 지금까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들리지 않을 뿐이지 살아오는 방식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 많은 취미들 중에서 왜 하필 퀼트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손뜨개질도 있고 뭐 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퀼트였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발서 A언 샴푸 편성 받았을 때 시작했어요. 하루 5개 밥을 하고 병원을 가야 하고 입원하고 하다 보니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지. 선택한 건 아니고 숨이 튀고 싶어서 시작한 거지. 처음 바늘을 잡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취미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 같았어요. 숨이 태워지는 것 같았고 남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퀼트 보면은 퀼트 종류가 좀 있는데 머신 퀼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머신 퀼트 안 해주고 핸드 퀼트를 이제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원래는 처음부터 핸드 컬트 전문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머신 컬트 한 작가님들 작품 보면 너무 멋있어서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배웠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으셨어요? 저번 틀이 안 맞아요. 저하고. 손으로 하는 핸드는 24시간은 아니지만 12시간은 앉아있어도 괜찮은데 저번은 30분도 앉아있지 못해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근데 핸드는 12시간 앉아있어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오히려 12시간 앉아있으면 더 힘들지 않으세요? 네. 작품이 멋있어서 머신 컬트를 배웠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핸드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은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핸드 퀼트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드 컬트는 영원히 담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영혼이요? 핸드 컬트는 손으로 하는 집중적으로 앞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작품을 재봉틀과 손으로 한다면 손으로 하는 건 따뜻해요. 마우스로 하는 건 차갑고요. 핸드로 한 건 몇십 년, 몇백 년을 가도 버리지 못하지만 재봉틀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핸드 퀄리티가 좋습니다. 하나 작품 만드실 때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처음부터 완성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하나 만드는데요? 만들기 시작하면 2달이면 나오지만 나머지 기간은 뭘 만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케치하고 또 이제 처음이 물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고르고 또 패턴을 연구하고 그게 4개월이 걸려요. 준비 기간이. 그게 다 끝나면 멘트는 건 짧아요. 재봉틀로 바꿔내 손으로 하면 쭉 가니까 준비하는 기간 4, 5개월에서 멘트는 기간 2, 3개월 포함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핸드 컬터 대자 2m 하나면요 2년이 걸리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생각하고 구상하고 어떤 천에 쓸 건지 패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멘트는 기간이 짧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긴 거예요. 처음 퀼트를 이제 배우셨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 시작한 건 남편하고 같이 살 때니까 남편이 너무 싫어했어요. 남편이 싫어했죠? 네. 바느질 한번 빠지면 자기가 덜 아프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바느질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한때는 남편이 이 도구를 모두 버렸어요. 그럼에도 내가 죽겠다고 싸웠거든요. 정말 3일 싸웠어요. 그래서 3일 싸우고 난 후에 보니까 버린 게 아니고 감춰둔 거예요. 못하게. 그래도 버리지 않아서 다행인 거가. 비싸니까요. 예전에는 얼마나 비쌌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손수건만한 천 하나가 4,000원 했었거든요. 옛날 물가로 보면은 비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고 배우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못 배워요. 그 부분에서 저도 많이 망설인 게 그 비싼 돈 주고 배우시면 되겠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싼 거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콘테스트에 작품을 보내준 적도 있으셨을 텐데 프랑스 아방가르드란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해요. 주제를 선별해서 작가도 계속 바뀌고 거기에 세계 작품이 몰려오는데 거기서도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해요. 거기에서 제가 뽑힌 게 처음이거든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절 좀 눕혀준 듯합니다. 그 콘테스트에서 173명 중에서 30위 안에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작가들도 많이 뽑히지 않은데 제가 뽑혔다는 게 한국에서는 뽑힌 적이 많지 않거든요. 좀 덜 떴다고 할까요? 기대는 안 했어요. 추구에서 오는 그 내놓으라 하는 작가들 틈에서 제가 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뽑혔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작가님의 작품이 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주제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그 주제가 뭐였어요? 바다가 주제였거든요. 그냥 바다 하나가 아닌
바다와 연관된 거, 환경, 공해, 동물,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모든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좋을까? 딴 사람은 다 바다 아니면 상어, 거북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온난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북극곰을 생각했어요. 얼음이 녹아가면서 살 자리가 없는 어느 사진을 보니까 너무 슬퍼 보여서 그걸 모티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게 옆에 있거든요. 네. 바다에 얼음이 떠 있어서 너무 슬프죠. 제목이 엄마의 바다예요. 근데 이거 작품 보내지고 다시 받은 거예요? 일단 거기서 구매해요. 그 외에는 1년 동안 시골을 둔다고 할까요? 세계 박물관 전시장을 돌고 1년 후에 반년이 돼요. 30위 안에 들었다는 게 큰 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1등, 2등, 3등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파이널에 들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계적이잖아요. 이 세계적인 작가들 틈에서 그 170명이 넘는 그 중에 30위 안에 들었다는 게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되구나. 나도 되는구나. 퀼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퀼트가 없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수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모여 사는 곳 가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았다면 수녀가 됐겠죠. 그렇게 조용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작가님의 작품들은 이제 되게 많으시잖아요.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많은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제 작품을 보면은 예전에 자신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살아오는 인생이니까요. 누구나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참 잘 견뎌왔다. 컨테이너라 그러네요. 피자인에서. 그분들이 보는 시선은 따뜻하지는 않아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걸치떡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해왔죠, 제가. 사랑스러운 부대는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이제 곧 인터뷰가 끝나가는데 이제 작가님 이제 청각 장애인이시고 또 여성이시고 이제 또 혼자시잖아요. 이 모든 조건을 안고 여기까지 온 나 자신, 이제 작가님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어요. 제가 지금 40대만 됐어도 뭔가 해볼 텐데 제가 40대였던 20년 전은 지금과 달라서 그냥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잘했었다. 이제 지금까지 작가님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 이금자 퀼트 작가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해가 아니라 해야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고 싶다면 안다면 내가 뭐 하지가 아니고 이거는 해야지
그게 될 것 같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랄까 아니고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인생은 좀 쉽게 가지 않을까요?